자, 그리드에서도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부스트랩 사이트 가볼게요. 지금 그리드에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봤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컬럼은 12개고 컬럼 사이의 간격은 30픽셀이래요. 그죠? 그리고 아래로 쌓을 수 있답니다. 순서도 바꿀 수 있대요. 왜? 플렉스를 쓰고 있으니까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플롯은 순서를 바꿀 수가 없죠. 우리가 오더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2개 썼던 거, 4개 썼던 거 해서 지금 보면 아까 컬 하니까 자동으로 2등분, 3등분 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100%를 쓰는 걸 만들어 주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한다는데 뭐 많이 안 쓰니까 넘어가고, 자, 플렉스를 쓰기 때문에 이제 얘만 와이드 해서 그냥 6이라고 써주기만 하면 아마 플렉스의 비율이 1대 이게 2배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1대 2대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다. 1대 3대 1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비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얘 좀 보겠습니다. 플렉스로 넘어오면서 레이아웃이 단순하게 이제 왼쪽으로 채워 오른쪽으로 채워 가운데 있어 그렇게 하는 거를 벗어나서 앞쪽으로 채워 뒤쪽으로 채워 가운데 채워 끝에 채우되 가운데 여백은 네가 알아서 해 끝에 채우되 사이사이 여백을 똑같이 해 evenly around between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요. 그죠? 그것들이 이 부스트랩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섞어서 써본 거고요. 얼라이먼트 보세요. 이게 337 버전에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위에 맞춰라 이거 얼라인 아이템 썼겠죠? 위에 맞춰라 플렉스 스타트 센터 플렉스 엔드 해서 쓰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align items에 플렉스의 end라고 css를 써줘야 되지만 얘는 안 써줘도 된다고요. 뭐만 써주면 이렇게 클래스명만 써주면 된다고요. 이 클래스명 안에 뭐가 있겠어요? 플렉스 스타트, 플렉스 센터, 플렉스 엔드라고 다 값이 이미 짜 있다고요. 내가 필요한 클래스명만 가져와서 뚝딱 붙여넣기만 하면 사이트의 레이아웃을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온라인 셀프도 있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 부스트랩입니다. 그리드는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컴포넌트로 가볼게요. 컴포넌트 왼쪽에 메뉴에서 컴포넌트로 와봐주세요. 자, 컴포넌트에 보면 지금 example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얼럿을 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클래스명 뭘 써주면 되는데요. 얼럿의 얼럿 프라이머리의 롤의 얼럿 해서 롤이라는 건 이 디앱의 역할, 롤이 역할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뭐가 나온대요? 요 모양이 나온대요. 카피해볼까요? 컴포넌트를 보고 있습니다. 카피, 우리 예제에다가 밑에 붙여넣기 해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이렇게 카피해서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그게 뚝딱 나온다고요. 왜? 저 얼럿의 프라이머리에 컬러가 있고 얼럿에는 모양을 잡아주는 게 있다고요.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저 컴포넌트에 있는 걸 그냥 붙여넣기 하면 나온다고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가볼까요? 버튼도 보면 지금 프라이머리, 세컨드, 석세스, 데인저라고 해서 다양한 버튼들의 스타일이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부스트랩이라는 걸 안 쓴다면 우리는 스타일 가이드에서 나는 버튼을 이렇게 써야지 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수동으로 하겠지. 하지만 요런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컨셉이랑 똑같다 또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사항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부스트랩에 요것들을 그냥 쓸 수 있다고요. 하나 써볼까요? 메뉴에 거 카피 example에서 메뉴에 거 카피 해서 넣어보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버튼이 이거 마우스 올렸을 때 이 효과까지도 다 이미 짜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이트 돌아다니다가 요런 색깔의 버튼들이
차곡차곡 있는 걸 본다면 그거는 거의 10중 8구 다 부스트랩을 쓰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컬랩스 가볼게요. 자, 컬랩스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아래로 내용이 내려온답니다. 자, 이게 되려면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 얘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인다는 건 CSS로 처리 불가.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스크립트까지 로드가 돼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CSS만 로드하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쓰려면 다시 홈으로 가볼게요. 홈에 Getting Started로 가봅니다. 홈에 Get Started. 아까 우리는 뭐만 카피했습니까? 요 CSS만 카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드만 잠깐 먼저 보려고. 그런데 이제 홈에서 지금 Getting Started 와 있어요. 홈에 여기 Get Started에 와 있다고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Get Started에서 아까는 얘만 카피했지만 요번에는 이걸 다 카피하십시오. JS 영역에 있는 스크립트 영역에 있는 소스를 다 카피할게요. 카피 여기에 카피 누르시면 되겠죠. 카피.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아까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지금 카피한 걸 붙여넣기 하십니다.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jQuery 버전 331 버전을 쓰고 있고 팝업과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부스트랩의 413 버전의 부스트랩의 min.js가 로드되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스크립트를 짜지 않아도 대부분의 슬라이드, 팝업, 모달, 지금의 캐롯을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포폴에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다큐멘테이션 컴포넌트로 가볼게요. 다큐멘테이션 컴포넌트 아까 뭐 보려고 했습니까? 컬랩스 볼게요. 컬랩스에서 보면 얘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 얘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 뭐만 맞춰주면 돼 있냐면 지금 버튼에는 데이터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동시에 데이터 토글의 컬랩스라는 게 요구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얘 효과의 핵심은 이 구조를 그대로 카피해서 쓰면 되긴 하는 건데도 여기에 데이터 토글의 컬랩스 그리고 이 href에서 지금 원래 a 태그에 이렇게 속성의 샵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지금 JS를 로드 안 하고 CSS도 로드를 안 한다면 이걸 클릭하면 이 페이지 안에서 누구 ID 컬랩스 이그젠플한 녀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ID 컬랩스 이그젠플한 녀석으로 내부에 이동하는 내부의 링크지만 내부의 링크의 기능을 꺼버리고 쟤를 클릭했을 때 저게 열리게끔 하는 걸 우리가 아까 로드한 스크립트가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 타겟에 ID 데이터 타겟에 요 ID 앞에 있는 건 링크고 지금 요 녀석이 얘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이 얘라고요. 링크를 보면 링크에서는 ID collapse example 얘가 열리는 거고 그리고 누굴 클릭하면 요걸 클릭해서라도 지금은 똑같은 녀석이랑 맞춰 있네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열린다고요. 그대로 카피. 소스 여기 있는 거 카피. 카피해 보십니다. 붙여넣기 해볼게요. 버튼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는 p 태그 안에 A랑 얘랑 매치가 되어 있고 대신 얘를 클릭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고 얘를 클릭했을 때도 얘가 되게끔 ID 누구랑 연결이 돼 있대? 얘랑 연결이 돼 있다고요. 요걸 클릭해도 얘가 나오고 얘를 클릭해도 얘가 나오게 되는 케이스예요. 지금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까요? 버튼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밑에 내용이 열리는 걸 스크립트 하나도 몰라도 그야말로 1도 몰라도 할 수 있다고요. 부스트랩 다시 가볼게요. 자, 컴포넌트 중에서 또 많이 쓰는 건 캐롯을, 이게 슬라이드예요. 캐롯을 가볼게요.
캐로즈 봅니다. 자, 지금 얘가 슬라이드라는데 밑에 볼까요? 이게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First, Second, Third 해서 슬라이드가 with Controls 해서 이 버튼까지 있는 예를 볼게요. 얘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 이 부스트랩을 쓸 때의 단 한 가지 장점은 뭐냐, 단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HTML 구조를 얘랑 똑같이 해야지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다르게 하면 안 나와요. 특히 이 클래스명이나 데이터 롤 이런 것들이 매치가 안 돼 있으면 위에 슬라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구조와 클래스명이 이미 다 짜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건 안에 순수한 내용뿐이 없습니다. 이미지면 이미지, 그 안에 내용만 바꾸실 수 있다고요. 어디 with controls의 코드 카피해 볼게요. 아까 컬랩스 해서 만들었던 거 뒤에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실까요? 이미지가 없어서 안 나왔군요. 이미지를 더미 이미지로 바꿀게요. 지금 여기 경로가 요상해서 이거 더미 이미지로 바꿉시다. 800에 400짜리로 할게요. 소스의 경로를 우리가 지금 이미지가 없으니까 더미 이미지를 쓰겠습니다. 800에 400짜리의 더미 이미지로 이렇게 바꿔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되는 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요. 자, 구조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뭐뿐이 없냐면 얘뿐이 없어요. 요 안에 내용만 바꿀 수 있다고요. 여기 안에 이미지든 또는 그냥 내용, 제목 설명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다 클래스명을 각각 줘서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요. 다음, 자 그래서 얘가 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들 하나 더 보죠. 모달 볼게요. 모달. 왼쪽에 모달로 가보십니다. 모달. 자, 모달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라이브 데모를 볼게요. 라이브 데모 보면 얘를 클릭하면 전체가 검게 처리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모달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봤었습니까? A 태그가 타겟을 받으면 걔가 스타일을 바꾸는 식으로 해서 A와 얘와 ID로 연결하는 식으로 했었지만 이제 스크립트를 배우면 그렇게 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버튼으로 되어 있죠. 지금 버튼을 클릭하면 누가 열린대요. 여기에 타겟에 보면 ID example modal 되어 있는데 저 이름을 바꾸신다면 그 이름이 얘랑 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밑에 있는 ID랑. 저걸 눌렀을 때 저 누구 이 녀석 클래스명 fade 모달의 fade라는 이 녀석이 안 보이다가 누굴 클릭하면 얘를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얘가 전체가 검게 처리되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이 수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뭐만 수정할 수 있냐면 안에 있는 내용만 수정할 수 있어요. 이 클래스명이니 이 안에 아이디도 바꿀 수는 있겠구나. 클래스명 요건 그대로 유지하되 여러분의 CSS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그 뒤에 써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의 클래스명을 지우면 안 된다고요. 이 구조를 그대로 써야 저 효과가 나오는 거라고요. 카피해 볼까요? 카피. 카피하셨으면 또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모달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요 아이디의 이름, 클래스명이 더 있다면 클래스명 추가, 그리고 안에 여기에 헤더나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고요. 여기가 실제의 이 모달의 내용이랍니다. 여기가 실제 모달의 내용이래요. 모달의 바디 안에 있는 게 내용이고 이게 모달의 제목.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볼까요? 여기에서도
핵심은 뭐랑 어딨니? 이 아이디랑 누구랑 맞춘다고요? 버튼, 예. 여기에 버튼을 보면 얘랑 맞춘다고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아이디 모달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을 모달로 바꿔야 된다고요. 지금 바꿔봤어요? 모달로 바꿔 보셨습니다. 버튼의 데이터 타겟의 아이디 저 샵하고 쓰면은 이 페이지에서 아이디 모달을 찾으란 얘기니까 요것만 매치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거 여기 안에 글씨, 이 안에 내용, 요 아이디 정도만 바꾸실 수 있어요. 바꿔보셨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자, 그러면 런치 데모 모달 나왔고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모달 내용 이렇게 바뀌어서 클로즈 누르면 닫히고 밖에를 클릭해도 닫혀요. X를 클릭해도 닫혀요. 모든 스크립트가 다 짜 있다고요. 여러분 내용만 집중하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컴포넌트에 있는 거에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아이콘이 있구나. 아이콘이 있구나. 네, 아이콘 와봅시다. 이게 사이트가 지금 그래도 부스트랩은 사이트에 변화가 좀 늦는 편이에요. 지금 1년 전에 봤던 거랑 똑같거든요. 다른 사이트들은 예전에도 봤지만 폰트업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국내 사이트만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런 사이트의 원본으로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국내 사이트의 블로그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해외 사이트의 원본 사이트를 보라고요. 그래야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자, 아이콘에 가봅니다. 자, 아이콘에서는 어떤 걸 쓴답니까? 폰트 어썸 쓰고 있고요. 아이코닉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대요. 이거 다 뭐냐면 아이콘 폰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처럼 보이지만 다 글씨인 것들을 구현하는 서비스들이라고요. 우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얘를 가장 많이 써보고 있죠. 얘도 있어요. 아이코닉 들어가 볼까요? 온 김에 아이코닉 들어가 보면 다운로드 하래요. 여긴 다 SVG 형태가 대부분 맞나 봅니다. 이런 아이콘들 폰트 쓰면 없는데 여기엔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쓰시면 된다고요. 얘 사용법은 똑같아요. 폰트 썸이랑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누르면 얘들은 누르면 아예 이렇게 코드를 주는군요. CSS를 로드하고 필요한 곳에 어떻게 주면 되는데 저런 태그만 써주면 SVG 형식을 쓸 거면 얘, 이미지 형식을 쓸 거면 얘, 웹 폰트를 쓸 거면 얘, 파운데이션까지 있어요. 파운데이션을 쓸 거면 얘라고 해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할 거를 가이드를 해주고 있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 보겠습니다. 어라? 여기 표가 없네. 제가 왜 당황하냐면 337 버전 한번 가볼까요? 337 버전은 337 버전의 컴포넌트에 가볼게요. 337 버전의 컴포넌트에 아이콘 여기는 이렇게 아예 표가 있지 않습니까? 337 버전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4.1 버전으로 오면서는 바뀌었어요. 이런 어떻게 쓰라는 거지? 그냥 로드하고 이렇게 쓰듯이 쓰면 되나 봐요. 여기에서는 별도로 네, 제공하고 있지를 않네요. 뭐 폰트썸 많이 써봤으니까 됐고 아이코닉 써보는 걸로 그러면 대치를 해볼게요. 아이코닉 가봅시다. 다큐멘테이션에서 아이콘스를 보고 있습니다. 다큐멘테이션에서 아이콘스에서 아이코닉으로 가볼게요. 얘를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아이코닉 폰트썸을 많이 사용을 해봤으니까 얘 사용법을 한번 볼게요. 다운로드 하래네요. 다운로드 해볼게요.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소스를 받으시고 압축 풀어볼게요. 압축을 풀고 PNG 형태도 있고 SVG 형태도 있고 폰트 형태도 있고 폰트 폴더에 CSS로 가볼까요? 폰트 폴더에 CSS로 가주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폰트를 부스트랩에서 쓸 거니까 여기에 오픈 아이코닉 부스트랩이라는 CSS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압축되어 있는 버전을 쓸 거니까 여기 오픈의 아이콘스의 부스트랩의 min CSS를 카피를 할게요. 요거 복사. 오픈의 아이콘이 부스트랩의 min CSS를 복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예제 쪽에 오실게요. CSS 폴더 안에다가 넣읍시다. 지금 부스트랩 EX의 예제의 CSS 폴더에 오픈 아이코닉 부스트랩 min CSS 복사해 놓으신 걸 넣어 주십시오. 됐습니까? 가져오셨으면 로드 해야지. 파일 이름 카피. 파일 이름 되게 복잡해요. 저 보고 칠 수 없습니다. 파일 이름 카피. 됐습니까?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로드를 할까요? 카피했으면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로드를 하지요. 링크 CSS 폴더 안에 해당 파일 로드를 해주세요. 이렇게 로드를 합니다. 자, 로드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아이코닉 부스트랩의 min CSS를 로드를 했으면 아이콘 바로 써보도록 하죠. 브라우저 다시 한번 가봅니다. 밑에서 보면 맨 앞에 있는 거 그냥 제일 앞에 있는 거 써볼게요. 어카운트에 로그인을 보고 있어요. 어카운트에 로그인 클릭해 보면 부스트랩에서 아이콘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 클릭했어요. 찾으셨습니까? 복사해 볼까요? 카피 할게요. 요 클릭해서 카피 했고요. 그냥 메뉴에 넣어볼까? 그냥 넣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자, 오픈 아이콘이 부스트랩 min CSS 로드하고 걔들이 제공해주는 태그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메뉴에 보면 사각형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폰트가 제대로 로드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GitHub의 사용법이 잘 나와 있겠지. Getting started 해서 CSS를 로드를 일단 한 상태고 이미지 형식으로 쓸 거면 이렇게 쓰고 SVG로 쓸 거면 이렇게 쓰고 그냥 태그로 할 거면 자, with bootstrap에서는 부스트랩에 CSS를 로드를 하고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것들을 레스 사스 안 가져도 되는데 일단 다 가져와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얘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긴 했는데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한 거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폰트에 CSS에 부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카피를 해볼게요. 예제 쪽으로 다시 와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요소 검사를 해보니까
뭐를 못 읽는다고 나와 있냐면 WOFF를 못 읽는다고 나와 있었어요. WOFF는 웹폰트입니다. 웹폰트를 못 로드했다는 건 얘가 단순히 이 CSS만 로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와 연결되어 있는 폰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폰트가 아까 다운로드한 거에 보시면 이 폰트 폴더에 있어요. 폰트 폴더에 얘를 아까 못 읽어온다라고 에러가 났다고요. 이걸 우리가 카피 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운받으신 오픈 아이코닉 마스터의 폰트 폴더 안에 폰트 얘를 카피를 해서 이게 누구랑 같은 경로에 있어야 되는데 CSS랑 같은 경로에 있어야 된대요. 얘가 CSS랑 같은 경로에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 폰트라는 폴더를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 예제 쪽에 어디에다가 저걸 그대로 카피해서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다 붙여넣기 하시라고요. 다운받으신 거에 폰트를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걸 다 카피하셔도 됩니다. 이걸 그대로 여기에 넣으셔도 돼요. 그러고 확인을 해보시면 아이콘이 잘 나오고 있다고요. 폰트 폴더도 통째로 옮겨 오세요. 다시 태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그는 위에 아이코닉 min css를 이런 식으로 불러왔고 태그는 요거 맨 앞에 있는 태그를 그대로 넣어봤습니다. 화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